시어머니의 요구도 지옥인데. 내 편이어야 할 친정엄마까지 왜 모두가 내 삶에 손을 대려 할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경계를 세웠다. 그리고 두 집안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이었다. 상 위에 뜨거운 국물이 오르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주인공 유진에게 스며들 듯 말을 걸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이 참 가볍네. 그래도 우리 유진이는 성격이 좋아서 다행이지.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진은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못 알아들은 척 웃었다. 입꼬리만 올렸을 뿐 마음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곳을 살금살금 디디는 느낌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웃는 얼굴로 살짝 눈꼬리를 내린 채 우린 바라는 거 없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러면서도 다음 문장에서는 무언가를 요구했다. 설거지 타이밍, 과일 깎는 모양,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유진은 처음엔 사람 사는 곳이면 다 비슷하겠지 싶었다. 어떤 집이든 누군가는 간섭이 있고 누군가는 맞춰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신혼이 2달을 넘기자 상황은 조금씩 이상해졌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왔다. 장 보러 갔니? 요즘은 뭐 해먹고 살아? 저번에 그릇은 생각해보니 큰 게 나을 것 같아. 바꿔. 며느리 얼굴이 밝아야 집안이 편하대. 웃어. 이런 말들을 관심이구나라고 넘기려 했던 초반과는 달리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숨이 점점 조여오는 걸 느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심장이 벌떡거리고 전화 알림만 울려도 갑자기 명치가 답답해지는 날이 늘어갔다. 남편 준호는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걱정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 너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은 유진을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 정작 지금 흔들리는 건 자신인데 오히려 예민한 쪽으로 몰리는 느낌. 유진은 자신이 큰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까지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유진에게 말한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다. 유진아, 우리 준호는 너 만나고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챙겨줘야지.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잖아.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진은 얼어붙었다. 마치 평생 챙겨라, 평생 맞춰라. 우리는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네, 노력해볼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도 시어머니는 뒤이어 웃으며 덧붙였다.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 집은 원래 다 이렇게 해왔어.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유진은 그 말이 더 무서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계를 없애려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자신에게만 더 강하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 명절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고 유진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집에 잘 들어온 걸까? 아니면 잘못된 문을 열어버린 걸까? 그 질문은 그날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은 그날 알았다. 무너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웃으며 꼽주는 작은 말들이 쌓일 때부터라는 걸. 유진이 시댁과의 거리를 조금 두기 시작한 것은 결혼 6개월쯤이었지만 그 변화는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눈치챘다. 문제는 그 반응이 묘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그날도 저녁을 막 먹으려던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지. 말은 다정했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사람처럼 해야 했던 일, 앞으로 할 일까지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그냥 일 보고 있었어요. 그래? 근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네. 혹시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질문도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어진 말이었다. 너 요즘은 왜 톡도 잘 안 하니? 너무 바쁜 척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연락 좀 하고 그래야지.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톡을 안 보낸 건 맞지만 이유는 단순히 너무 많은 요구와 간섭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웠다. 말하는 순간 더 큰 간섭이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냥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대충 넘기려던 유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깊숙이 들어왔다. 정신이 없긴 뭐가 없어. 애도 없는 집이 무슨 정신이 없어. 너무 너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선을 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는 듯 어머, 기분 나쁘라는 말은 아니고 하며 웃어넘겼다. 그 웃음이 가장 무서웠다. 모든 말이 악의 없음으로 포장되는 순간 유진의 감정은 설명할 곳을 잃었다. 그날 밤 남편 준호가 퇴근하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시댁이랑 연락 빈도 조금 줄이면 안 될까? 준호는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유진은 더 이상 설명이 안 됐다. 시어머니의 말투, 미묘한 요구, 웃는 얼굴 뒤에 압박 같은 걸 말로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말하면 말할수록 예민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다. 그냥 힘들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힘들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중간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중간에서 얘기하겠다는 말은 곧 문제는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톡이 왔다. 어제 말투가 좀 차갑더라. 내가 뭘 서운하게 했니? 말해보면 좋잖아. 가족끼린 오해 없이 지내야지.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해지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가족끼리라는 말의 힘은 강했다. 하지만 그 말이 들려올 때마다 유진은 가족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유진이 잠시 단톡방을 나왔다. 대화가 너무 많았고 쉴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메시지도 악의는 없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 향한 작은 화살처럼 느껴졌다. 나오고 나서야 겨우 숨이 좀 쉬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몰아쳤고 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그것도 답이 늦자 결국 시어머니는 유진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유진이가 단톡방도 나가고 연락도 안 되네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 해서요. 좀 타일러 주세요. 유진은 나중에 그 전화를 들었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이제는 내 경계 밖까지 침범하는구나. 그 순간 유진은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유진은 저녁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했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진의 식탁 위 공기가 흔들렸다. 뭔가 손바닥으로 세상을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왜? 유진의 목소리는 아주 얇게 갈라졌다. 너 단톡방 나간 거랑 요즘 연락이 뜸한 거 그걸로 걱정돼서 라고는 하는데 그냥 너 상태가 이상한지 물어봤대. 준호가 중간에서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있다는 걸 유진은 한 번에 알았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건 첫 전화. 그것도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설명하라며 확인하는 전화. 이건 단순한 선 넘음이 아니었다. 명백한 침범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말을 뱉었다. 우리 집에 왜 전화를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통은 정반대 아닌가. 문제가 있으면 사위에게 혹은 부부끼리 해결하려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유진의 감정과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친정을 호출한 것이다. 마치 딸 잘 교육시키라는 듯한 뉘앙스로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돌았다. 엄마는 뭐래? 걱정하지 말라고 너 요즘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일이 많이 들어와서 바쁜 것 같다고 하고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 없다고도 하고 유진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설명이었다.
며칠 전 엄마에게 자신의 힘듦을 말하면서 시댁이 우리 집을 하대한다. 엄마 너무 낮추지 마.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엄마는 또다시 자신을 예민한 딸로 만들어놨다. 남편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아니면 일 때문에 힘든 건지 약간 그렇게 말하셨대. 유진은 그 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업계에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최근에야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 바빠진 참이었다. 그런데 시댁에는 돈도 못 벌면서 바쁜 척하는 사람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 말은 유진의 가슴 안에서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찢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작게 만들까? 왜 우리 엄마는 자꾸 죄인처럼 굽실거릴까? 유진의 손등 위로 열이 올라왔다. 숨이 쌓이고 차오르다가 결국 울컥 터져나왔다. 난 이런 거 싫어. 알아, 미안해.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내 영역을 침범해? 왜 내 가족까지 휘말리고 왜 내 이야기를 누가 마음대로 만들어?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얇아졌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야. 준호는 그제야 표정이 굳었다. 비로소 사건의 무게를 이해한 듯 했다. 미안하다, 유진아. 진짜 미안해. 오늘 일은 나도 충격이었어.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한 건 선 넘은 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말에 유진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나온 선 넘었다라는 말. 그 한 문장이 그동안 풀어졌던 가족관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줄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시댁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랑도 내가 말할게. 너한테 더 이상 전화 안 하게. 내가 내 편이야. 그 말을 듣고도 유진은 쉽게 안도할 수 없었다. 감정이 너무 깊이 파였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남편의 말이 흔들린 마음의 한 시점을 붙들어 세워주는 느낌은 분명 있었다. 잠시 후 유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정엄마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죄송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께서 그러시길래 내가 잘 몰라서. 유진은 눈을 감았다. 다음 한 문장이 한 집안의 기울어진 경계를 완전히 드러내버렸다. 딸 가진 엄마가 시댁에 미안하지 않을 수가 있니? 그 말은 유진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었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침범하고 있었다. 한쪽은 요구와 간섭으로 다른 한쪽은 굽신거림으로.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숨이 끝날 즈음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의가 생겼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한다. 유진은 드디어 경계를 세울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던 말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 감정들이 단단한 층을 이루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응고되었다. 이제 그어야 한다. 내 삶의 경계선을.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하지라는 말로 유진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왔다.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 도움 같지 않은 도움, 그리고 부탁처럼 보이지만 거절할 수 없는 요구들. 유진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매번 참아왔다. 반면 친정엄마는 다른 방식으로 유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항상 미안한 얼굴, 항상 먼저 걱정하는 말투. 유진아, 괜찮지? 혹시 또 힘든 거 아니지? 그 말 한마디에 유진의 마음은 자꾸만 죄책감의 무게로 눌려 내려갔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유진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친정엄마의 굽신거림은 뒤에서 조용히 팔을 붙잡아 당겼다. 그 사이에서 유진은 어느새 자기 발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내일 김장 좀 하자. 어머니 혼자 하기 힘들어. 너는 점잖아, 금방 하지.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작년 김장을 떠올렸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라는 말로 넘겼던 날. 추운 날씨보다 더 싸늘했던 시어머니의 표정.
집에 돌아와 친정엄마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웃어 보였던 자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숨이 차오르기 전 유진은 천천히 답했다. 내일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다. 힘들다고? 며느리가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유진은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이 발음했다. 제가 도와드릴 때와 못 도와드릴 때를 제가 정하고 싶어요. 말이 끝나고 유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 뛰는 소리가 잡음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은 뒤 이번엔 친정엄마에게 메시지가 왔다. 유진아, 혹시 또 어디 아파?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아프면 엄마가 뭐라도. 유진은 천천히 타자기를 두드리듯 답장을 썼다. 엄마, 나 괜찮아.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유진은 아주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마음 안으로 되돌아오는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두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당연했던 요구는 질문이 되었고 습관이었던 걱정은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유진은 창문을 연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오히려 뭔가 명확해지는 기분이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오늘 그 선택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일찍 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유진의 결심을 시험하는 첫 사건이 되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먼저 두드렸다. 아직 아침 7시. 알람보다 먼저 울린 방문 소리에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유진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문 앞 초인종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잠도 덜 깬 얼굴 같으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표정을 한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왔구나 결국. 유진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떻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유진아, 얘기 좀 하자.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신발만 벗고 자연스레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유진은 그대로 굳은 채 문을 천천히 닫았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말이야. 너가 갑자기 김장 못한다고 하길래 밤새 잠이 안 오더라. 유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내가 힘든 건 알겠어. 요즘 일도 바쁘다며? 근데 며느리가 도울 건 도와야지. 그게 정이지 않니? 정. 참 익숙한 단어였다. 그 정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무력해졌던가.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유진의 등을 짓눌렀던가. 유진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도울 때와 못 도울 때는 제가 정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는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내가 아무 말 없이 단톡을 나가버리면 사람들 입장은 생각은 해야지. 단톡방. 유진이 조용히 도망쳐 나오듯 나간 그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는 그 단톡방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나온 건 잘못일지 몰라도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내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 내가 왜 그러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진은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어머니가 왜 엄마에게 전화를 하세요? 며느리가 연락도 안 되는데. 어디다 물어보겠니? 그 집도 걱정할 줄 알아야지. 걱정.
정, 예의, 가족. 언제나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해왔던 단어들. 그러나 그 단어들은 오늘 유진에게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어머니. 유진은 목소리를 또렷하게 세웠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엄마에게 전화하는 건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두 사람 하루치 숨이 한꺼번에 멈춘 듯한 정적. 그 정적을 먼저 깨트린 건 시어머니였다. 유진아, 너 요즘 예민해졌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유진의 말은 짧았지만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불쾌함과 서운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유진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의 숨이 깊게 들어오는 걸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시작.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충돌이 더 큰 파도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다가올 폭풍 앞에서 유진은 더 단단해져야 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을 죽인 듯 소파도 창문도 벽시계도 아무 소리 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유진은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잠시 확인해야 했다. 끝난 건가? 아니었다. 시작일 뿐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부었다. 컵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밖으로 꺼낸 탓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퇴근 시간이 훨씬 남았는데 남편 준호가 들어와 있었다. 당신 괜찮아? 유진은 놀라서 뒤돌았다. 준호는 숨을 급하게 몰아쉬고 있었다. 회사에서 바로 뛰어온 게 분명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우리 집에 간다고 아버지한테 말하고 나가셨대. 아버지가 나한테 문자 보내서 나도 바로 퇴근했어.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가까이 와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가 또 뭘 하셨지?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데 이번엔 머뭇거림이 참기 위한 멈춤이 아니었다. 말을 선택하는 과정이었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단톡방 이야기 꺼내고 또 친정엄마한테 전화한 것까지 얘기했어.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나보고 예민하대.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예민? 그게 할 말이야?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유진은 준호의 반응을 보며 살짝 미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숨길 필요 없는 사실이었다. 나랑 엄마 사이에 더는 끼어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겠어. 이번엔 내가 확실히 말할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엔 묵직한 불안이 자리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유진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잘했어. 오늘 정말 잘한 거야. 유진은 그 말에 겨우 숨이 트였다. 단단한 벽 뒤에서 작은 창문이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밤 진짜 균열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잠들기 직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유진은 받지 않았다. 대신 바로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또 와? 응, 그냥 무시할게. 하지만 몇 분 뒤 이번엔 다른 번호가 떴다. 낯선 번호. 유진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친정엄마겠구나.
유진이 전화를 받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유진아, 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했니? 아까 전화가 와서 너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다고 혹시 마음 상하는 게 있었냐고. 엄마가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유진은 순간 눈을 감았다. 목이 조여오는 듯 했다. 엄마, 그냥 나랑 어머니 사이 문제야. 근데 왜 그렇게 말했니?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던데.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좀 부드럽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유진의 숨이 멈칫했다. 다시 시작됐다. 또다시. 바로 이 패턴. 시어머니가 불편하면 친정엄마가 먼저 죄인이 되고 유진은 또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흐름. 엄마는 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섞여 들어오는 걸까? 왜 자신을 낮추면서 딸을 대신 사과시키려 할까? 엄마, 잠깐만.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나 대신 죄인처럼 말하는 거 듣기 싫어.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엄마는 그저 너 힘들까봐. 그게 더 힘들어. 유진은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단단하게 밀어붙였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엄마는 제발 내 문제에 대신 나서지 마. 그 말은 유진이 평생 처음 해본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픈데 시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긴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얼얼해질 만큼 감정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다. 준호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 드디어 말했구나. 유진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묵직한 예감이 깔려 있었다. 오늘의 균열은 곧 큰 파동으로 번질 것이다. 그리고 그 파동은 두 집안 모두를 흔들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유진은 알고 있었다. 흔들려야 한다면 흔들리게 두어야 한다. 그 흔들림 끝에 남을 것은 비틀린 관계가 아니라 나의 주체성이니까. 밤새 잠은 깊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친정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따라왔다. 그 사이 어딘가에 유진이 갇혀 있었다. 두 여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던져놓은 말들이 유진의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혀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유진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서 자고 있던 준호가 바로 눈을 떴다. 오늘 엄마한테 내가 먼저 연락할게. 그 말은 무너지기 직전의 성벽을 누군가 옆에서 함께 버텨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잠깐만.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조금 정리하고 싶어. 준호는 주춤했다. 정리 어떤? 유진은 대답 대신 거실 창문을 천천히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며 머릿속에 걸려있던 실타래가 조금은 느슨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엄마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가만히 있어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 그게 지금의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이 어떤 결심을 하려는지 이미 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메시지 한 통. 시어머니였다. 생각해봤는데 어제 말투는 좀 지나치지 않았니? 며느리가 그렇게 버릇없게 굴면 곤란하지. 유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나 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불쾌함도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아, 이 패턴이구나.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시어머니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유진의 경계 설정을 버릇없음으로 규정하려 했다. 유진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다. 이 메시지, 당신이 봐. 준호는 메시지를 읽고 숨을 들이켰다.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이건 그냥 통제가 아니고 당신 감정을 무시하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어머니께. 그리고 엄마한테도.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같이 가자. 당신 혼자 서게 만들지 않을게. 그 말에 유진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친정엄마였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번엔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엄마 왜? 전화 너머의 엄마 목소리는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 쉬어 있었다. 유진아, 엄마가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미안하더라. 유진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그래. 엄마가 자꾸 내 일에 끼어들어서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너도 시집에서 힘든데 엄마가 또 내 발목 잡은 것 같아서 엄마가 잘못했다. 유진은 그 말에 가슴이 꽉 차올랐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 말은 유진의 몸을 천천히 녹였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말해서.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 왔어. 오늘 너 만나고 싶다던데. 유진의 가슴이 단단히 조여졌다. 역시 올 것이 왔다. 엄마는 뭐라고 했어? 만나든 말든 내가 정하라고 했지. 엄마는 이젠 내 일에 끼어들지 않을 거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기회였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첫걸음. 엄마 고마워.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준호가 유진의 표정을 살폈다.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내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아. 어머니부터 볼래? 아니면 친정엄마 먼저 갈까?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부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은 앞으로 마주할 대화를 예고하는 듯 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만큼은 유진이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두 집안을 모두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현관 도어락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두었던 결심이 문틈으로 함께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친정엄마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유진아 있니? 그 목소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딘가 자신을 낮추는 특유의 기색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작게 엄마 들어와라고 말하고 발걸음을 떼었다. 엄마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그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억눌린 감정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엄마는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 며칠 마음이 좀 그랬다. 너무 조용하니까 혹시 내가 또 너한테 상처 준 건 아닌가 싶어서.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묘하게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상처받는 약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기분. 유진은 천천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상처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그날 시어머니한테 너무 굽히는 말만 해서 나한테까지 화살이 돌아오는 게 힘들었어. 엄마는 순간 말을 멈추고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왼손 엄지로 오른손 엄지를 문지르며 익숙한 불안한 습관이 나타났다. 엄마는 그냥 괜히 불편해질까봐, 너 시댁이랑 더 멀어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랬다. 근데 엄마 그게 나한테는 더 상처야. 유진은 드디어 마음속 깊은 곳을 꺼내놓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엄마라도 내 편에 서줬으면 했어. 엄마가 자꾸 고개 숙이면 그걸 보고 시댁은 우리 집이 약하다고 생각해. 그럼 더 무시하고 더 요구하고 결국 그 부담이 전부 나한테 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정엄마의 두 눈이 살짝 붉어졌다. 엄마가 잘못했네. 근데 유진아,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불편한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다 숙이고 그래야 일이 편해져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어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야.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거 죄 아니잖아. 잠시 정말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잡아 눈가를 살짝 눌렀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 내가 혼자 버티는 줄도 모르고. 유진은 그 눈물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를 원망하는 감정과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감정이 가슴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 탓만 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도 조금 바뀌어야 해. 엄마가 시댁 전화 오면 바로 사과하고 굽신대면 나한테 그게 칼이 돼서 돌아와. 엄마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말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계를 세우는 태도를 처음으로 엄마가 배우려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엄마 편만 해. 누가 뭐라 해서 죄송하다부터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해.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눈가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작게 흔들리던 힘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었다. 그래, 엄마가 노력해 볼게. 너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바꿔볼게. 유진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느낌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문자 알림이 울렸다. 준호, 나 얘기 끝났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 유진은 화면을 보며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오늘 밤 두 집안의 감정이 동시에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유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번질 것이다. 친정엄마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유진아, 오늘 와서 다행이다. 내 마음 모르고 계속 잘못할 뻔했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려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까지 배웅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흘렀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한 밤. 엄마가 돌아간 뒤 유진은 차가운 거실 바닥에 잠시 앉았다. 이제 준호 얘기도 들어야겠지. 유진의 시선은 현관문을 향했다. 곧 또 하나의 진실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현관 비밀번호가 천천히 눌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유진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친정엄마와의 대화로 이미 마음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였고 여기에 남편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오늘은 분명히 감정의 소모가 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직면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유진의 얼굴을 살폈다. 엄마 다녀갔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전에 갔어. 준호는 얘기 어떻게 됐어?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만으로도 그가 어떤 감정의 파도를 겪었는지 유진은 짐작할 수 있었다. 앉아서 얘기하자. 길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공기는 묵직했고 마치 둘 사이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많이 흔들려 있었어. 유진은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눈가가 조금 빨개져 있었다. 엄마는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게 본인을 버린 거라고 느끼더라.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힘들었지. 준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근데 그게 다 오해야. 엄마도 알고는 있어. 자기가 요구가 많았다는 것도 알고 너한테 부담을 준 것도 알고. 근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대. 유진은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 말만큼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래? 나보고 다시 연락하래?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이상이야. 유진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무슨 말? 준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한 게 큰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했어. 유진은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준호는 계속 설명했다.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섭섭한 게 쌓이고 쌓여서 그걸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리고 안사돈한테 괜히 패 끼쳤다고 진짜 미안했다고. 유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시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유진의 안쪽 깊은 곳을 스치며 이상한 감정을 일으켰다. 그럼 어머니가 진짜 후회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나한테 그러셨어.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유진은 말을 잃었다. 그건 단순히 서운함이 아니라 진짜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유진아, 내가 엄마 편 드는 거 아니야. 너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엄마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 자기가 얼마나 선을 넘는지. 유진은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엄마가 원한 게 뭐야? 내가 미안하다고 전화하길 바라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말했어. 반대로? 엄마가 그러더라. 당분간 유진이 건드리지 마라. 나도 조금 생각해보겠다. 엄마가 먼저 시간을 갖자고 했어. 유진은 숨을 잠시 멈춘 듯 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먼저 한다는 건 적어도 지금의 상황을 진짜로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어머니가 나를 안 찾아? 응. 그리고 장모님한테 다시 연락 안 한다고 약속했고.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안도의 숨을 내쉬지 못했다. 이제까지 너무 많은 감정들이 축적된 탓이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아, 이건 화해가 아니야. 근데 시작은 된 것 같아. 너도 경계를 세웠고 우리 엄마도 이제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유진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얽혔던 실타래가 느리게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준호야. 응? 나 잘했지? 나 너무 비난받을 일 아니지? 준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지. 넌 너무 오래 참았어. 그리고 드디어 내 마음을 말한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겁게 차올랐다. 이 순간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이 소파 위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두 집안의 감정이 어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떤 결론도 서두르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유진은 깨달았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의 경계였다. 그 깨달음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작업실에서 조용히 견적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 일부는 확실히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다. 경계를 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그 순간 책상 위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부르르.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시어머니. 전화는 오래 울리지 않았다. 마치 걸기만 하고 끄는 것처럼 두 번 울리자마자 딱 멈췄다. 유진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왜? 준호한테 시간 갖자고 했잖아. 그 순간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유진아, 걱정하지 말고 받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생각나서 눌렀다가 바로 끊었어. 유진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그냥 내 생각나서?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지?
하지만 그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이번엔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 유진의 눈썹이 천천히 좁혀졌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받자마자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들뜬 듯 들려왔다. 유진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유진은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다. 왜? 시댁에서 또 연락했어? 그러나 엄마의 다음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어. 유진은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뭐라고? 친정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자 내용이 그날 경솔하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에게나 따님께나 폐만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 유진은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진짜로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보냈다고. 그건 그냥 체면을 세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엄마 그래서 뭐라고 했어? 친정엄마가 잠시 주춤했다. 나도. 저희 딸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답했지. 유진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엄마 그러지 말랬잖아. 왜 자꾸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 엄마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내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했는데 내가 또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나는 그냥 일이 커지지 않게. 엄마는 항상 그래. 누가 뭘 해도 우리 쪽이 잘못한 것처럼 말해. 친정엄마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겹의 습관과 두려움이 겹쳐 있었다. 유진아, 나도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시부모님이든 누구든 어른에게는 예의를 지켜야 하잖니. 유진은 손을 꽉 쥐었다. 엄마, 그 예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엄마는 진짜 몰라?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나도 헷갈린다. 그 말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엄마, 나 이제 누가 날 대신해서 사과하는 거 싫어. 더는 그래주지 마. 나한테도 시댁에도. 잠시 후 친정엄마가 아주 작게 답했다. 알겠다. 유진은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내려놓았다. 감정의 파도가 한 차례 몰아치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어제와는 달리 조금 덜 흔들렸다. 엄마도 변하려고 하는구나. 아주 조금이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나왔어.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유진은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사과 문자 보냈대. 준호의 눈이 크게 열렸다. 진짜? 그럼 엄마가 진짜 생각 많이 한 거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또 내가 예민하다고 했다는 거야. 준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오늘 할 말 다 했지? 응. 그럼 그걸로 충분해.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보다 큰 위로가 밀려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위 핸드폰이 또 진동했다. 부르르. 시어머니.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유진아, 시간 되면 나중에 문자 하나만 줘. 부탁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유진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걸 느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두 엄마 중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유진의 마음을 아주 서서히 흔들고 있었다. 유진은 5번째 울리는 벨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라는 짧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무언가 오갔다는 뜻이었다. 받아보지 그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지금은 못 받아. 목소리에 억눌린 떨림이 스스로에게조차 낯설게 들렸다. 유진은 어깨를 감싸쥐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였다. 잠시 후 엄마가 통화를 끝낸 듯 알림이 떴다.
이번엔 문자였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너도 며느리면 며느리 역할이 있지.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유진 가슴속 어두운 곳을 정확히 짚어 눌렀다. 역할? 유진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내가 언제부터 역할을 맡았던가.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 집과 저 집의 기대치 사이를 뛰는 배역이 되었던가. 남편이 메시지를 힐끔 보고 얼굴이 굳었다. 당신 이거 그대로 넘어갈 거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친정엄마 번호를 눌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는 피해선 안 됐다. 통화음이 한 번, 두 번 울린 뒤 엄마가 받았다. 유진아?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까는. 엄마. 유진은 일부러 말을 잘랐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끌려가듯 대답하는 딸로 남을 수 없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왜 자꾸 시댁 앞에서는 죄인처럼 굽히고 들어가? 엄마가 멈칫한 기색이 느껴졌다. 아니, 그게 내가 시댁하고 멀어지면 엄마 때문에 더 멀어져.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화가 아니라 더는 숨기지 않는 진심 때문이었다. 엄마가 그렇게 굽신대니까. 시댁에서 우리 집을 우습게 봐. 나를 우습게 봤어. 엄마의 숨소리가 조금 가빠졌다. 나는 너 힘들까봐 그랬지. 시어머니 눈밖에 나면. 이미 나 있어. 엄마가 아무리 굽신대도 이미 나 있어. 정적. 유진은 그 공백을 천천히 채웠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 알아?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날 짓눌렀는지. 엄마라도 내 편이어야 했는데. 말을 마치자마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억지로 삼키며 버티던 감정의 실이 끊어진 듯 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아, 미안하다. 나는 진짜 그런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던 게 아니고 볼 생각을 안 한 거야. 유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가 나 대신 자꾸 설명하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려 해서 나는 더 갇혔어. 내 말은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돌아다니니까. 엄마의 숨이 깊게 들리고 길게 내쉬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유진아? 비로소 나온 질문.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더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엄마는 내 편만 해줘. 시댁이 뭐라고 해도.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 없는 곳에서 나 대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묻어둔 진심을 꺼냈다. 엄마가 나를 믿어줘.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내 말 먼저 들을게. 그 말이 거짓이든 진심이든. 유진에게는 그저 그 순간이 필요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숨을 내쉬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걸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려간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쪽에서는 이미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또 하나의 소문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두 집안을 다시 흔들 거대한 파장이 되어 유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이 엄마와 통화를 마친 지 이틀 후 집안에는 이상하리만큼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수도 줄었다. 유진도 그걸 눈치챘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엇이 터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남편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다. 어머니. 남편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통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그 뒤로 이어진 목소리는 전화 너머인데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날카로웠다. 너희 집에서 나를 모욕했대더라. 유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누가? 남편이 바로 눈치를 채며 시선을 돌렸다. 어떤 모욕이요?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내 장모님이.
내 아내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며느리 역할도 안 하고 예민하게 군다며 그랬다더라. 유진은 숨을 삼켰다. 통화는 분명 유진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조심조심 이야기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그 어떤 말도 비난과 공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죽겠다고 했다며?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딨니?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제가 직접.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내가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았니? 내 아내는 장모한테는 울고불고 떠들어대면서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말은 이제 소리가 아니라 폭발이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이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을 데려가 놓고 이게 할 짓이야? 남편의 얼굴이 일순 새하얘졌다. 어머니, 그 말은 선 넘으셨어요. 그래. 나도 이젠 지칠 만큼 지쳤다. 이런 식이면 너희 결혼 다시 생각해야지. 순간 공기가 멎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을 다시 생각? 그 말은 유진이 평생 듣지 않기 위해 견뎌왔던 가장 잔혹한 협박이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유진이 들으면 평생 상처예요. 나는 상처 안 받니? 내가 당한 건 상처가 아니고. 남편이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다.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에서도 알림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 신우였다. 메시지가 여러 개 한 번에 도착했다. 그 속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새언니가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를 싫어했을 줄은 몰랐네요. 사돈 어른이 우리 집 흉을 그렇게 봤다면서요? 오빠도 불쌍해요. 유진의 손이 서서히 떨렸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을 쓸어내리는 느낌이었다. 남편도 유진의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굳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한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고여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래. 이제 끝내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잠시 연락을 끊겠습니다. 저와 유진 둘 다 지쳤어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라고?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저희 부부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은 통화를 끊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기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남편이 유진 옆에 앉았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누구도 너를 대신해서 결정하게 두지 않을게. 유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마지막 파도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밀어올리고 있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자리까지. 시간은 이상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엔 유난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진과 남편은 시댁과의 연락을 중단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전화를 수십 번 걸었다가 차단된 것을 확인했고 신우는 몇 차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반응이 없자 멈췄다. 가장 조용한 건 시아버지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 한 달 동안 유진의 곁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일을 마치면 바로 집에 왔고 유진이 불안해할 때마다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느껴?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방 안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였다. 예전엔 우리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로만 살았던 것 같아. 각자의 부모가 끌어당기고 서로 그 사이에서 버티기만 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랑 나. 딱 둘만의 중심이 생긴 것 같아. 유진은 살며시 웃었다.
아주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다. 우리 관계는 문제 없었어. 문제는 밖에서 밀려오는 것들이었지.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중심을 잃지 말자. 응. 약속할게. 그 약속은 두 사람만의 작은 의식처럼 단단하게 흩어졌다. 한편 유진의 엄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서 뭐라 해도 자책하고 수습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먼저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 편이야. 내가 힘들지 않게 선택하면 돼.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유진에겐 근본을 뒤흔드는 변화였다. 엄마도 배워가는 중이구나. 그걸 이해하자. 유진의 마음에 쌓여있던 오래된 서운함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한 달의 정적이 흐른 어느 날 남편에게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시간 괜찮으면 나 혼자 조용히 보고 싶다. 단 한 줄. 핑계도 비난도 요구도 없었다. 그 문장을 보자 남편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나 혼자 다녀와도 괜찮겠어? 유진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님이라면 괜찮아. 엄마는? 엄마는 아직은 아니야. 남편은 그 대답을 존중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시아버지를 만났다. 돌아온 남편의 표정엔 억눌린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뭘 하셨어? 유진의 질문에 남편은 천천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너무 오버했다며. 이제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 유진은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이 낯설 만큼 신선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남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미안했다. 그 말이었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 안에서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던 시댁에서 처음으로 나온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변한 것은 단 하나였다. 유진이 경계를 세우자 사람들의 태도도 관계도 양쪽 집안의 분위기마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동안 유진은 착한 딸과 예의 바른 며느리라는 옷을 오래도록 너무 오랫동안 입어왔던 것이다. 이제 그 옷을 벗고 유진은 새로운 옷을 입었다. 나 자신이라는 이름의 옷을. 어느 저녁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한 집의 베란다에 서서 유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선이야. 남편이 옆에서 손을 살짝 맞잡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 삶을 뒤흔들지 못하게 막자.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뢰밭 같던 세상이 이제는 조금씩 길을 내고 있었다. 유진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잔잔한 빛이 켜졌다. 두려움 대신, 역습이 아닌 방어 대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의 중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진은 비로소 알았다. 끝났다는 건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이라는 것을.